조기 합의 변도가 가해자 법적 책임.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동생이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자명이 가해자의 3가지 책임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지만 동생은 많이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험 사례.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처럼 몇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듯 동생이 자명의 생각처럼 될 수 없고 자명도 그 동생의 생각처럼 될 수 없나 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체계와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체계는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의 저주에 빠질 우려가 있고 타인에게 새로운 것을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타인인 일반인이 하루아침에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대형 차량이 이를 보고 피하면서 옆 가드레일을 충격 정지하고 그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상, 진단 2주, 비접촉한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기항증이 있는 경우여서 서둘러서 가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산재 처리하겠다며 추가로 합의금을 더 요구합니다. 동생 측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합의서와 진단서 등이 중요합니다. 자명이 실무에서 의뢰인의 말만 믿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 후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명은 관련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합의서 등을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사용한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합의서에 반해서 추가 청구하는 것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개인정보라며 안 보여주고 합의서는 비대면이어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합의와 관련한 녹취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담당자의 비협조에 비추어 오히려 보험회사 직원의 코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 민사상 책임. 개인사고 시 자동차 소유자 동생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가해 운전자 남편은 도로교통법상 중침 안전운전 위반 등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칭의 등이 발생하고 동생처럼 소유자하고 운전자가 다른 경우 포함 대물사고는 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런 것을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해자 측 보험회사 담당자와 피해자는 부상, 치료 등으로 295만원, 피해차량 수리비로 185만원 등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가해자도 민사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 사고 운전자의 형사처벌, 재물손괴 시 도로교통법 제151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사고 시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살해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 차량 파손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민사사고는 형법 등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 사고 운전자의 벌점, 벌칙금 이런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중앙선 침범, 도로 통행구분 위반, 승용차는 6만원입니다. 합의서의 용도. 자명이 동생에게 교통사고 시 가해 운전자에게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보험회사 합의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 합의서의 내용을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처리하면 그 합의서를 산재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재보험에서 손익상하게 차감할 것입니다.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합의할 필요는 없고 그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피해자가 경상이면 공소제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 처리, 자명이 진단서를 보자고 한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처리 승리법상 12개 항목 중과실이고 일단 잘한 것은 아니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면 행정상 처벌이나 형사상 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벌금 범위 내에 조금 주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동생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제시했으나 피해자는 이것마저 거부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활용.
만약에 피해자가 행동으로 옮기면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지 물어보니 들었다고 합니다. 벌금이나 방어비용 특성상 중침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벌금, 방어비용 등도 담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가해자 측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 내 벌금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해자도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운전자 보험이 들었으니 그걸로 처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료 상승 요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피해 등으로 480만 원을 보상했다며 보험계약자인 가해 운전자가 가해자 운전자 측의 차기 보험료를 인상할 것입니다. 인상을 하면 3년간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상분 등은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동생도 더 이상 피해자의 추가 요구 등에 시달리지 않고 짜증난다며 이참에 자동차도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문제점.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조기 합의 후 가해자에게 추가 청구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의 전에 해야 할 일을 합의 후에 한 것이기도 하고 민형사 합의할 때 제대로 따졌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추가 합의 요청해도 가해자 측이 50만 원을 제시한 것이며 그냥 50만 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합의한 금액 480만 원에 추가하면 530만 원이 되니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교통사고 시 가해 운전자 등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즉 형사처분이나 벌금 등을 대비해서는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조기합의 변덕과 가해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보험 상식을 추구하는 깡철